네, 서울의 한 터널에서 일어난 교통사고. 일가족이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.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.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. 이 주행 중이던 차량이 터널을 진입해서 달리고 있는데요. 뒤에서 굉음이 들립니다. 굉음과 함께 차량과 오토바이 한 대가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오토바이가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괜찮아? 괜찮아? 왜 그래? 왜 그래? 누가 받았어? 저기서 저희가 이름을 빼긴 했는데 자꾸 그 따님의 이름을 막 불러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아버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, 오정열 차장? 네, 일주일 전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터널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. 이 지나가던 차량을 오토바이가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. 오토바이가 바로 옆에 지나가던 스포츠카를 따라왔던 걸로 보이는데요. 이 차량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와 운전자의 부인 그리고 5살 난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. 운전자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건데 이 사고로 해당 차량은 완전히 폐차돼 버렸습니다. 지금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차량하고 오토바이가 동시에 엄청 빠르게 경주하는 듯이 하다가 이제 앞차를 박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더구나 이게 터널이 아닙니까? 터널. 네. 터널에서는 원칙적으로 감속하도록 돼 있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아마 터널을 피해자 차량이 5살짜리 딸하고 아이하고 아마 그 부인하고 3분이 탄 것 같습니다. 네. 정상 진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오른쪽으로 상당히 속력을 붙인 스포츠카가 왱 하고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리고 쳐다보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꽝 하고 뒤에서 추돌을 했다는 얘기거든요. 네. 뭐 이 경우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스포츠카하고 오토바이가 이미 터널 밖에서부터 상호 간의 어떤 속도 경쟁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. 네. 터널 안으로 진입하면서 순간적으로 시야가 이 착시현상이 올 수 있거든요. 네. 시야가 감속되면서 아마 그 앞에 있는 차량을 추돌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. 당시 차량에 5살 난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. 김여정 수장님. 가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? 정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가해자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담이나 치료도 다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무의식 쪽에 계속 트라우마로 잠재되어 있을 확률도 높고요.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족의 어떤 한 가정의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. 네, 자칫하면 2차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. 피해자가 전하는 당시의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터널 중간쯤 왔을 때 스포츠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. 룸밀러로 보다가 사이드미러 쪽으로 보면서 스포츠카가 지나가는 걸 확인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. 뒷유리창이 순간 그냥 깨지면서 파편이 그냥 안으로 다 쏟아져 들어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전신에 다 유리가루 같은 거 파편 같은 거. 그렇죠. 너무 억울하잖아요. 저희 입장에서 이게 진짜 저희 가족이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잘못됐으면 어떨 뻔했을지. 차는 결국에 지금 폐차를 시켰어요. 네, 차는 폐차를 시켰고요. 지금 이 피해 차량은요. 시속 60km의 속도로 정상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오토바이가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건데 이런 경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, 형사님? 예, 그 사고 처리반이나 아니면은 그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뺑소니 사고 처리반에서 이제 추적 수사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차를 폐차할 정도만큼의 그 정도의 충격으로 인해서 그 차 안에 탔던 그 운전자 그 부인과 그리고 5살 된 그 자녀가 있다지 않습니까? 그 아이한테까지도 전부 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 중상은 아닐지라도 그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을 만큼의 그러한 부상이 있는 걸로 지금 아마 추정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그 교통사고를 내서 사망시키고 도주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.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상해 이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남기고 아마 상처가 난 걸로 아는데 이 정도 되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, 그다음에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
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. 네.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 사고를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예, 예. 이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쳐서 실려갔고 그래서 뺑소니라고 좀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. 저는 사실 박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종조 지금 뭐 경찰이 경주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종종 요즘 보면 네. 자기 뭐 수입차라든지 외제 차량의 성능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뭐 하다가 이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잦은 것 같아요. 네, 예. 이제 오토바이하고요, 외제 스포츠카가 사실은 외곽에서 달리기 좋은 장소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 속도 경쟁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었어요.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도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큰 사고로 야기돼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. 이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터널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그 속도가 잘 나가는 외제 스포츠카하고 이 오토바이하고 아마 속도 경쟁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스포츠카 운전자도 처벌을 받나요? 사실 이번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. 예, 그거는 처벌은 이 사건하고 직접적인 그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네. 그분은 만약에 처리한다고 하면은 뭐 CCTV라든지 해서 속도를 분석해가지고 위험운전 내지는 과속운전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네. 그렇지만 뭐 이 건하고 연관된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한 거로는 보지 못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.